자, 이제 중단원 마무리 문제 한번 봅시다. 이제 끝이다, 끝. 그죠? 네, 여기까지 하면은, 지구 시스템 과학이 끝나요. 여러분들. 자, 보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자, 다음은 공기의 단열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밀폐 용기 안에 물을 약간 넣고 온도계를 끼운 후에 공기 펌프로 용기 안에 공기를 압축시킨다 라고 되어 있죠. 이 과정은 이제 단열 압축 과정이고, 공기 펌프의 마개를 갑자기 확 열어서 공기를 밖으로 빼내는 이 과정은 바로 단열 팽창 과정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러면 기온이 용기 내부는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온이 강하고 나하고 비교를 해보면 여기가 더 높은 상태가 되는 거고, 용기 내부는 이제 단열 팽창을 해서 결국에는 온도가 낮아질 거 아니에요. 온도 하강하게 되면은 이제 이슬점에 도달해서 수증기가 응결되니까 뭐 뿌옇게 흐려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에. 따라서 기억이 니은보다 더 높고요. 디귿에서 용기 내부는 구름을 만들어내는 실험 과정을 보는 거니까 뿌옇게 흐려져요. 이건 중학교 책에도 나와요, 이 내용은. 자, 공기 덩어리가 상승할 때 일어나는 변화는 바로 단열 팽창 과정에 해당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답은 기억하고 니은이 맞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자. 표는 어느 지역의 높이에 따른 기온하고 이슬점의 변화를 나타냈는데, 지금 보면은 건조 단열 감률은 자 100m당 1도씨, 수분 단열 감률은 0.5도씨, 이슬점은 0.2도씨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수분 단열 감률에서 이슬점 감률은 0.5도씨가 되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가 기온이랑 이슬점이 같아졌기 때문에 1500m가 바로 뭐에 해당이 돼요? 상승 응결 고도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니구나. 이게 그 전에서 미리 도달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1500이라고 볼 수가 없겠다. 이미 같아졌고 그 전에도 같을 수 있을 테니까. 자, 상대 습도는 지면보다 높이 1500m에서 더 낮다. 이 상대 습도의 대소를 비교를 해주려면은 뭐랑 뭐의 차이를 보면 되냐면은 기온과 이슬점의 차이를 보면 돼요. 이거 앞에서 이 유사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 기온하고 이슬점의 차이가 클수록 상대 습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기온하고 이슬점이 서로 같아진다. 그럼 이 상태가 상대 습도가 100%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 습도는 지금 보면은 지면은 4도 차이가 나게 되는 거고, 1500에서는 둘이 같으니까 여기서는 이미 수증기가 이슬점에 도달했으니까 포화 상태죠. 그러니까 얘는 상대 습도가 현재 100%란 말이에요. 따라서 지면보다 1500이 더 낮다가 아니라 높다가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높이 500에서 1500 구간의 대기는 안정하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럼 500에서 1000m. 자, 그럼 500에서 1000m 보자. 자, 이쪽이 기온이고, 여기가 이제 고도. 스타트를 여기로 500으로 한번 쳐봅시다. 자, 500에서 1500이면 기온 곡선이 몇 도에서 몇 도로 가면 27도에서 25도로 가요. 자, 여기가 27도. 자, 여기를 예를 들어서 25도. 여기가 1000m 이렇게 봅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일단 상승 응결 고도가 얼마인지를 한번 봅시다. 상승 응결 고도는 125 곱하기 30 마이너스 26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빼주면 4. 얼마가 되냐면 500m예요, 결국에는. 그죠? 계산해주면. 여기서 이미 포화 상태에 도달을 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승 응결 고도는 딱 500m가 되는 거니까 일단 이거는 맞는 거고, 그럼 여기서부터는 무슨 감률로 가야 되냐면은 수분 단열 감률로 가야지 맞게 된다란 말이에요. 근데 수분 단열 감률은 누구랑 똑같냐면은 이슬점 감률하고 똑같아요. 500부터는 얼마씩 낮아지냐면은 100m당 5도씩 낮아지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겠지요. 수분 단열 감률이 0.5도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얼마가 돼야 되냐면은 지금 500m가 올라갔으니까 2.5도가 낮아져야 되겠지. 그죠? 자, 500m가 올라갔으니까 2.5도가 낮아져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현재 공기 기온이 어때? 27도지. 그럼 2.5도가 낮아지면은 결국에는 몇 도가 되니? 24.5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1500m 여기, 네, 여기에 도달하게 돼버리면은 온도가, 이게 그래프 잘못 그렸다. 자, 여기서 이렇게 이게 기온 곡선이고, 자, 다음에 얘는 24.5도니까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 1000m가 썼을 때 24.5도면 대략 여기쯤이거든요. 이렇게 돼요. 그럼 얘가 현재 수변 단열 감률이고, 얘가 이제 기온선에 해당이 되는 건데, 같은 높이에서 상승하는 공기의 기온이 기온보다 낮잖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야 돼? 밑으로 내려와줘. 수렴을 해야 되니까, 거니까 상승을 못하니까 안정하다가 맞게 되겠죠. 그러니까 같은 높이에서 이 수분 단열 감률이 기온 감률보다는 좀 더 크게 나타나게 되니까 밑으로 쭉 공기가 내려오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그림은 어느 지역에서 관측된 높이에 따른 기온과 이슬점의 변화를 나타냈는데, 자, 지표에서의 기온은 10도씨, 이슬점은 12도씨래요. 지금 지표에서 기온이 10도고 이슬점은 12도다 라고 나왔으니까, 그럼 상승 응결 고도는, 얘는 상승 응결 고도가 125에서 10-12가 돼버리면은 얘는 구름이 안 생기지, 마이너스 값이 나오니까 구름이 생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기온선이 여기서 요게 기온선이거든요, 지금 현재 얘가. 자, 여기서 한번 올라가서 꺾였지, 역전층. 다시 한번 여기서 또 역전층,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니까 지면부터 5km 구간까지 여기서 한번, 그 다음에는 여기서 또 한 번, 해서 두 번의 역전층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슬점이 누구야? 얘가 이슬점이네. 자, 이 녀석이 이슬점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보면은 요게 이슬점이에요. 선생님 지금 이렇게 그려준, 예, 요 파란색으로 그려준 게 얘가 현재 이슬점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 분홍색으로 그려준 요거는 이제 기온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상대 습도는 1km 지점. 자, 1km 지점은, 자, 요만큼의 온도와 이슬점 차이가 나게 되는 거고, 4km 지점은 이만큼의 온도와 이슬점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슬점하고 기온 차이가 작을수록 상대 습도가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온도가 저기 기온 차이가 작잖아요. 따라서 1km 지점이 4km 지점보다는 더 높다라고 돼야지 맞게 내는 거죠. 자, 지표의 가열로 공기 덩어리의 기온이 20도가 됐었을 때, 자, 그럼 20도가 돼버리면 이 경우는 지금 안 만들어지는 거고, 125, 20 마이너스 이슬점은 어차피 변화가 없으니까, 왜냐면 이슬점은 수증기 양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거라서 기온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슬점이 변하진 않아요. 얘가 8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럼 얼마가 나옵니까? 1000m. 1000m면은 1km가 맞네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 3번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어느 지역의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를, 요게 기온이요. 지금 현재 기온이 요렇게 나타나게 있는 거고, 가열된 공기 A와 B의 기온하고 이슬점을 나타냈대요. A는 여기에요. 지금 25도씨에서 출발하는 거고,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도씨 여기서 출발을 하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건데, 지금 A하고 B하고는 그 상승 응결 고도가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은, 얘는 둘의 온도 차이가 얼마니? 기온에서 20점 빼주면은 8도 차이가 나게 되는 거고, 얘는
2도씩 차이가 나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상승 응결고도가 A 같은 경우에는 125 곱하기 8에 해당이 될 거니까 1000m, 즉 1km에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125 곱하기 12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250 하고 125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1500이니까 대략 1.5km가 상승 응결 고도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러면 1500m 전까지는 건조 단열 감률, 1km까지는 건조 단열 감률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건조 단열 감률은 얼마가 나와요? 1도씨 per 100m가 건조 단열 감률에 해당이 되는 거고, 수분이 0.5도씨 per 100m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A는 1km까지 올라가면은 10배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10도가 낮아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기온이 여기서 10도가 낮아지면 15도가 되겠네. 여기서 1km까지 가면은 온도가 15도. 여기서 이렇게 가겠죠. 여기서 15도. 그러니까 이게 온도선보다는 낮네. 자, 그 다음에 이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km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15도가 낮아져야 될 거예요. 그럼 30도에서 15도까지가 낮아져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30도에서 15도가 낮아지면 얘도 15도네. 그럼 여기서 쭉 올라가서 여기 15도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현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건조 단열 감률로 여기까지 왔고, 그 다음에 건조 단열 감률로 이렇게 왔고,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와서 15도까지 내려갔으니까 이렇게 1km에서 상승 응결 고도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15도까지 둘이 낮아졌을 거란 말이에요. 얘는 1000m니까 1km까지 10도 낮아졌고, 얘는 1.5km니까 15도가 낮아지면은 얘도 15도, 15도로 둘이 똑같은 온도가 나타나겠네. 그러면은 1km부터는 이제 수분 단열 감률로 가야 되는 건데, 그러면 15도에서 둘이 곡선이 똑같다는 소리 아니에요. 둘이. 그렇죠? 하나는 아직 선생님 잘못 풀었다. 얘는. 왜냐면 얘가 1.5km까지 15도가 낮아지는 거니까 1.5km면은 여기죠. 1.5km까지 15도가 낮아지면은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0도의 공기는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는 기온선보다 바깥에서 이제 뭘 가야 돼요? 수분 단열 감률로 위로 이렇게 올라가야 될 거고, 하나는 이 안쪽에서 수분 단열 감률로 이렇게 올라가야 될 거기 때문에, 하나는 기온선보다 밖에 있고 하나는 안쪽에 있죠. 그러니까 얘는 조건부 불안정 상태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A는 1km까지 스스로 상승을 할 수가 있다. 지금 이게 상승 응결 고도는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1km까지가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자, 근데 1km에서 요 기온선을 보니까 몇 도가 되냐면, 자, 1km에서 기온선을 보니까 대략 한 15도보다는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지금 1km에서 보면은 한 요 정도가 나타나게 되는데, 둘의 그럼 스스로 상승을 한다는 소리는 상승하는 공기의 온도가 주변 기온보다는 높아야 되는 상황에 해당이 되는 건데,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가 상승 응결 고도인 1000에서 15도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25도라 이렇게 돼버린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기온선보다 공기 온도가 더 낮기 때문에 실제로 이슬점에 도달해서 상승 응결 고도가 되는 거는 여기가 맞기는 하지만, 둘이 크로스 되는 지점이 대략 한 여기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500m보다는 조금 높고 1km보다는 낮은 어디까지인가. 즉 어차피 여러분들 이게 스스로 상승을 하려면 상승하는 공기의 온도가 주변 기온보다는 높아야 되는데 여기서 꺾여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곡선 아래로 내려갔다는 소리는 결국에는 온도가 주변 기온보다 더 낮다. 따라서 스스로 상승을 할 수가 없어요.
상승 응결고도 보면서 냅다 1000km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B가 생성할 수 있는 구름의 두께는, 그러면 B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지금 상승 응결고도가 얼마에 해당이 되냐면은 1.5km가 상승 응결고도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쭉 가서 1.5km 지점에서 15도가 됐기 때문에 여기가 상승 응결고도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수분 단열 감률로 올라가야 되는데, 수분 단열 감률이면은 0.5도씩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구름의 두께가 1km다. 그럼 1km만큼 상승하면은 1000m를 상승을 하게 되는 건데, 1000m를 상승을 하면은 약 5도씨의 온도가 낮아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1.5km에서 2.5km까지 올라가야지 1000m로 올라가게 된 거고, 여기서 그러면 5도씨가 낮아지면은 15도씨에서 10도씨가 되는 거지. 어디에서? 2.5km 지점에서. 그럼 여기까지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텐데, 얘가 보면은 주변의 기온보다도 높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가겠어? 지금 요 선이 이렇게 쭉, 딱 요 수분 단열 얘하고 같이 쭉 올라가야 돼. 그럼 대략 여기쯤에서 만나니까 여기서 1.5km에서부터 기온선하고 같아질 때까지 올라가니까 1km보다는 한참 높겠죠. 1.5에서 여기가 1.5에서 2.5, 1km, 2km, 한 2.5km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네요. 따라서 얘는 틀렸죠. 그러니까 상승 가능한 구름의 높이를 구해주려면 여기에는 수분 단열선이랑 기온선이 만나는 지점까지 공기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상승 응결 고도에서 수분 단열선과 기온선이 만나는 지점까지의 높이가 전체 구름의 높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어려운 문제고, 저 구름의 높이를 구하는 문제가 한 번씩 출제가 될 수가 있는데, 그 구름의 높이를 구할 때는 상승 응결 고도에서부터 수분 단열선하고 기온선이 만나는 지점까지, 거기까지는 공기가 스스로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높이가 바로 구름의 전체 높이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거는 얘는 1번만 맞게 되네요. 두 개의 공기를 보고서 비교를 해줘야 되는 문제고, 자, 그 다음에 5번. 그림은 해발 고도가 0인 지점에서 수온을 이용을 해서 대기압을 측정을 하는 실험을 나타냈대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0.2, 0.24, 그러면 전체 1m에서 0.26을 빼주면 여기가 0.76m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수온 기둥의 높이가 바로 1기압에 해당이 되겠네요. 기울인다라고 하든 더 굵은 수온 기둥을 쓰든 가는 수온 기둥을 쓰든 높이는 똑같습니다. 왜?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의 크기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 지역보다 기압이 100헥토파스칼 정도 낮은 곳에서 실험을 하게 되면은 수온 기둥의 높이가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했는데, 대략 1013이 1이긴 한데, 그러면은 1000헥토파스칼일 때가 76cm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100헥토파스칼이면은 10분의 1이니까 대략 7.6cm 정도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7.6이 이거보다는 낮아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76cm니까 7.6cm. 그러면 0.076m가 낮아져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0.76m에서 그러니까 76cm에서 7.6cm가 빠지는 거니까 대략 70cm 정도 돼야 되겠죠. 약. 그치? 75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1번. 그러니까 압력 비율로 해서 그만큼 낮아진다라고 빼주면 되는 거죠. 자, 다음에 6번. 자, 다음은 전향력의 원리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래요. 정지 상태의 회전 원판 위에 종이를 올려놓고 연필로 회전 원판의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일정한 자를 따라 선을 쭉 그렸는데, 회전 원판의 방향과 속도를 바꿔서 과정 가를 반복을 했어요. 궤적이 중심에서부터 바깥쪽으로 그렸더니만 이렇게 휘었죠. 그러면은 이 회전 방향이
코리올리의 힘은 회전 방향하고 반대로 작용하니까 얘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이 녀석은 지금 이렇게 회전을 했으니까 얘는 이렇게 돌아갈 건데, 휜 궤적이 A가 더 크죠. 그렇죠? 그러면 코리올리의 힘이 A가 더 컸다라는 소리니까 더 회전 속도는 누가 더 빠르다? 회전 속도는 A가 B보다 더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회전 속도는 A가 B보다 더 빨라야 되는 거니까 틀리죠. 전향력의 속도가 빠를수록 더 커지니까요. 그렇죠? 다음에 A는 회전 원판을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킨 것이고, 그러니까 얘가 꺾인 방향에 반대로 회전한다고 보면 돼요. 디귿은 북반구의 전향 효과를 관측하기 위한 결과이다. 지금 북반구에서는 회전 방향의 진행 방향에 오른쪽으로 힘을 받잖아요.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니까 얘가 지금 원래 앞으로 그었었는데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힘을 받았으니까 북반구의 전향력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그림은 어느 지역에서 바람이 형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기압 경도력의 방향은 804에서 800헥토파스칼 쪽인 이쪽으로 기압 경도력이 작용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는 반대 방향인 이 윗방향으로 바로 전향력이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기압 경도력의 왼쪽 직각 방향으로 지금 힘을 받았기 때문에 얘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냐? 기압 경도력의 왼쪽 직각 방향으로 힘을 받았으니까 이 녀석은 지금 현재 남반구로 추정을 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은 경도풍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등압선의 나란한 방향으로 불게 되는 거니까 직윤풍의 과정을 나타낸 것이고, 전향력은 B가 더 큽니다. 그죠? 그 다음에 D가 2분의 1이 되면은 기압 경도력은 커지죠. 여러분들 기압 경도력, 질량당 기압 경도력은 이 오메가, 기압 경도력은 여러분들 그 로우분의 1, D분의 델타 P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두 등압선 사이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커지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따라서 기압 경도력은 커진다가 맞으니까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그림 가하고 나는 북반구의 어느 지역에서 경도풍이 작용하고 있는 힘 A부터 C를 나타낼 때, 여기는 중심부로 갈수록 낮아지니까 이쪽은 저기압에 해당이 되는 거고, 얘는 중심부로 가니까 높아지니까 고기압에 해당이 될 거예요. 따라서 이 안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뭐에 해당이 됩니까? 기압 경도력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작용하고 있는 힘이 바로 전향력에 해당이 되고, 이 둘의 차이로 작용하는 이 녀석이 바로 구심력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저기압성 경도풍에서는 기압 경도력이 전향력보다 크고, 고기압성 경도풍에서는 뭐가 전향력이 뭐보다 더 크게 나타납니까? 기압 경도력보다 더 크게 나타나게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얘는 저기압이니까, 북반구 저기압이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해야지 맞게 될 거고, 가와 나에서 A의 크기는 같다. 여기서 A가 기압 경도력인가? 기압 경도력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둘 다 4헥토파스칼 차이가 나고 등압선 사이 거리가 같으니까 기압 경도력은 같아요. 그러면 B와 C의 크기는 가보다 나에서 더 크다. 그러니까 지금 기압 경도력은 같은 거고, 결국에는 전향력은 여기서 고기압에서 더 크게 작용을 하고, 그래서 구심력이 어디가 더 커요? 여기가 기압 경도, 고기압성 경도풍이 더 커요. 그래서 풍속이 뭐가 더 빨라? 고기압성 경도풍이 저기압성 경도풍보다는 더 크죠.
이렇게 크게 나타나게 되는 거니까 B하고 C의 크기는 가보다 고기압성 경도풍이 더 크게 나타나니까 니은하고 디귿이 될 거예요. 자, 이제 9번 한번 봅시다. 그림 가하고 나는 북반구에 있는 동일 미도에서 등압선이 원형일 때 지표면 부근의 두 지점 P와 Q에서 작용하는 일부 힘의 방향을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풍향하고 나머지를 이제 찾아줘야 되는데, 전향력하고 기압 경도력하고 대충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해요. 그러면은 전향력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기압 경도력은 대략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니까 이쪽으로 작용을 하게 될 거고, 마찰력의 방향하고 풍향의 방향은 서로 반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이 지금 기압 경도력에 해당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기압 경도력의 대략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풍향이 결정이 될 테니까 요 정도로 풍향이 결정이 될 거고, 풍향의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이 되고, 마찰력과 전향력의 반대가 바로 이렇게 합력이 상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풍향이 얘는 지금 바깥으로 나가는 상태에 해당이 되는 거고, 얘는 마찰력이 여기지. 그럼 풍향 방향이 이쪽이 된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풍향 방향은 기압 경도력의 오른쪽 직각 방향이니까 기압 경도력이 대략 이쪽으로 작용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은 마찰력과 전향력이 대략 이쪽으로 이렇게 전향력이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 이게 풍향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풍향 바깥으로 나가지? 얘는 안쪽으로 들어오죠? 얘는 저기압에 해당이 될 거고, 얘는 바로 고기압에 대해 해당이 되겠죠. 요거를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지표면에서 부는 바람의 방향 각각에 나타내는 위치 관계를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풍향이 결정이 되는 건 일단은 풍향 방향이랑 뭐하고 반대인? 마찰력 방향하고는 서로 반대로 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찰력이고, 그 다음에 풍향은 대략 기압 경도력 방향의 오른쪽 직각 방향, 직각까지는 아니죠. 휘어지니까 대략 비스듬하게 작용을 하니까 이게 기압 경도력에 해당이 되면 이게 풍향에 해당이 될 거고, 기압 경도력은 마찰력과 전향력의 합력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전향력은 아래쪽으로 대략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될 거예요. 대략 반대다. 완전히 일직선은 아니지만. 자, 그러면은 가의 중심은 고기압에 돼야 되니까 틀렸고, 그러니까 나는 저기압이니까 식의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해야 되는 거고, 가와 나의 위도가 증가하면 바람과 등압선이 이루는 각은 점점 작아지죠. 경각이죠. 경각값은 점점 작아지게 나타나게 되겠죠. 따라서 맞아요. 그러니까 디귿이 맞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경각이 작아지는 게 위도가 증가하든지 고도가 증가하게 되면 마찰력이 줄어들고 뭐 전향력이 커지고 하게 되면서 바로 전향력은 작아지죠.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치? 그래서 경각이 작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번 봅시다. 그림은 북반구 겨울철에 대기 대순환세포 A하고 B를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는 공기의 이동 방향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면은 이게 0도에서 30도 사이에 대략 일어나는 얘가 헤들리 순환에 해당이 되는 거고, B가 그죠? 그 다음에 A가 바로 페렐 순환에 해당이 될 거예요. 여기가 페렐 순환, 여기가 헤들리 순환. 그래서 A는 간접 순환이고, B는 직접 순환이고, B 여기서 위도 30도에서 0도 사이에 대략 부는 바람은 북반구 기준 복동 무역풍 맞고, 그 다음에 A와 B의 순환세포 사이에서는 위도 대략 30도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하강 기류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지역이 바로 중위도 고압대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죠? 날씨가 맑고 보통 건조기후대가 그래서 저 위도 30도 지역의 중위도 고압대에서 주로 나타나게 돼요. 자, 다음에 11번 봅시다.
그림은 중위도 상층의 편서풍 파동과 이에 다른 기압의 기압 배치를 나타냈대요. 지금 기압 고래 서쪽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기압 고래 서쪽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게 고기압이죠. 이게 여기가 마루. 자, 이렇게 해당이 될 테니까 기압 마루의 서쪽에 위치하는 지점은 여기서 뭐다? 기압 마루의 서쪽이 아니지. 기압 마루의 동쪽에 위치하는 지점이 A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틀렸고, B에서는 여기는 아래가 고기압이 형성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공기가 수렴이 돼서 아래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A 지점에서는 공기에 수렴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B 지점에서는 기압골 오른쪽 같은 경우는 풍속이 빨라지니까 여기서는 공기에 발산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지역 아래에서는 뭐가 만들어져요? 저기압이 형성이 돼서 상승 기류가 위로 올라가게 되고, 올라간 기류가 공기가 발산을 하게 되는 거 맞고요. C에서는 고기압이 발달합니다. 기압골 서편은 뭐가 된다? 저기압. 기압골 오른쪽은 기압골 서편은 고기압, 기압골 동편은 저기압이 형성이 되니까 맞는 거는 니은 2번 하나만 맞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 그림은 동일한 위도에서 등압면에 동서연직 분포를 나타낸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A는 쑥 들어가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기압 골에 해당이 되는 부분에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는 C 같은 경우에는 기압 마루에 해당이 되겠죠. 여기가. 그래서 A는 기압 골이다. 맞고요. 수평 기압 경도력은 B보다 D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수평 기압의 경도력은 B보다 D에서 더 크게 나타나게 된다. D에서 더 클 수가 없죠. 수평 기압 경도력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이 경사 기울기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수직 기압이 아니라 수평 기압 경도력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쪽에서 1로 C에서 A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될 거고, 여기서는 경사도가 작잖아요. 상대적으로. 여기서 경사 기울기가 여기보다는 더 작으니까 B보다 D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는 틀렸고, 그 다음에 C는 기압 골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는 기압 마루에 해당이 되는 거고, D는 각각 상층과 지상의 고기압 지역에 해당이 된다. 기압 골이 상층에서 지상에서 저기압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는 여기는 마루가 여기가 고기압 지역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C하고 D는 각각 상층과 지상의 고기압 지역이다. 기압 마루 뒤에 골 동편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고기압 지역이 맞는데 기압 마루의 왼편이고 기압 골의 오른편, 동편에 있는 거니까 D는 저기압이 발달하죠. 그러니까 아까 편서풍 파동에서 위에 나왔지만 이렇게 편서풍이 이렇게 상층에서 진동을 했었을 때 여기가 골이고 이 기압골의 동편, 이쪽이 뭐가 발달해서요? 저기압이 발달하고 기압골의 서편, 여기서는 현재 고기압이 발달하게 되겠죠. 마루 가운데가 골이니까 골 기준 오른쪽, 동쪽은 저기압, 왼쪽은 고기압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마루고 골이잖아요. 골의 동편이니까 여기서는 저기압이 발달을 해야 되겠죠. C와 D는 각각 상층과 지상의 고기압이다. C는 고기압이 맞는데 D는 뭐에 해당이 돼야 돼요? 저기압에 해당이 돼야 되니까 틀렸어요. 따라서 맞는 거는 1번 기억만 맞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보자. 그림은 북반구 상층에서 500헥토파스칼 등압면에 고도 분포를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편서풍의 파동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그렇죠, 얘가 이렇게 무슨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거니까 니은 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여기가 북극점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지상 저기압은 A 쪽보다 B 쪽에서 더 잘 발달을 하게 된다. A 쪽하고 B 쪽하고 보면 여기가 기압 골이잖아요. 그죠? 기압
골이 이 B쪽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또 다시 기압 골에 해당이 되죠. 그죠? 다시 여기가 기압 골에 해당이 되는 거고, 골의 동편은 뭐가 발달한다? 저기압이 발달을 하게 되겠죠. 지상에서. 따라서 지상 저기압은 A쪽하고 B쪽. 그러니까 얘는 기압 골의 서편이고 A 같은 경우는 기압 골의 동편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A에서 더 저기압이 지상에서는 잘 발달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A 부분은 틀린 거고, 북극점 부근에서는 지금 보면은 고도가 낮잖아요. 그렇죠? 고기압이 발달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기압 경도력이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은 고기압이 아니라 저기압이 발달을 해야지 맞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맞게 될 거예요. 자, 헥토파스칼로 보면은 점점 어떻게 되니까 저쪽이 낮아지니까 기압이, 고기압이 아니지, 여러분들. 자, 다음에 14번 봅시다. 그린 강하구나는 어느 날 같은 시각 우리나라 주변에 지상 일기도와 500헥토파스칼의 등압면의 상층 일기도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게 상층 일기도 같아요. 여기가 지금 현재 기압 골에 해당이 되는 거고, 기압 골 오른쪽 C는 지상 저기압이 발달하게 될 거고, 여기 B 같은 경우에는 지상 고기압이 발달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요 가운데 위도선을 보면은 대략 우리나라에서 오른편, 동편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A는 저기압에 해당이 되겠죠. 여기가. 자, 상층 일기도는 가가 아니라 여기서 보면은 나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거고요. A에서는 저기압이 발달하게 되는 거고, 풍속은 B보다 C에서가 더 빠르다. 그렇죠. 이게 골로 들어가면은 그 저기압성 경도풍, 여기서는 느려지는 거고 여기서는 빨라지는 거니까, 골로 들어갈 때는 기압 골로 들어갈 때는 풍속이 느려지고 기압 골에서 빠져나올 때는 풍속이 빨라지니까 B보다 C에서가 더 빠르다는 맞게 되겠죠. 그래서 2번이죠. 골로 가네, 그지? 자, 그 다음에 15번. 그림은 지표 A 지점에서 기온이 22도, 이슬점이 14도인 공기 덩어리가 높이 2000m인 산을 타고서 넘어가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자, 그러면 얘 상승 응결고도는 얼마가 되냐면 125, 22-14가 되는 거니까 1000m가 상승 응결 고도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은 1000m가 됐었을 때 여기서 이제 구름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고, 그러면 1000m에서 기온하고 이슬점이 같아졌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1000m까지가 지금 기온이 22도고 1000m까지 올라가면은 10도, 건조 단열 감률이니까 10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 1000m 지점에서 여기서 공기 기온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여기를 P라고 치고 여기를 T라고 쳐봅시다. 자, P에서 기온하고 이슬점하고 비교를 해보면 여기서는 12도에 해당이 될 거고 얘도 12도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T점으로 올라가게 돼버리고요. 여기를 T로 뒀더니만 여기 온도하고 똑같네. Q로 두자, Q. 자, Q. 자, Q로 올라가게 되면 수분 단열 감률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0.5도가 낮아져야 돼요. 그러면 5도가 낮아지니까 얘 몇 도가 되냐면은 7도씨고 똑같아요. 얘도 7도씨. 어차피 수분 단열 감률은 이슬점 감률이 포화 공기가 상승할 때는 똑같이 0.5도씩 내려가니까, 그 다음에는 다시 B점까지 내려올 때는 건조 단열 감률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즉 여기서는 이제 1도씩이 올라가야 되는 거고 2000m니까 총 20도가 올라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27도씨가 돼야 되는 거고, 얘는 이제 0.2도씩이 올라가야 되는데 20배가 올라가니까 4도가 올라가죠. 그래서 11도씨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보다 어떻게 됐어요? 온도하고 이슬점 차이가 아까 몇 도 났니? 12도 났는데 여기서는 온도하고 이슬점 차이가 16도가 나게 되니까 훨씬 더 건조해졌죠. 그렇죠? 따라서 B점에 도달했었을 때 기온 27도, 이슬점 11도. 네, 이렇게 보시면은 맞게 되고요. 그 다음에 16번.
그림은 북반구에서 위도와 고도가 같은 상공의 세 지점 A와 B와 C의 등합선을 나타냈대요. A, B, C점에서 풍속의 크기를 보면은 지금 얘는 여기가 크고 바깥이 낮지. 그럼 여기는 고기압성 경도풍이 불게 되는 지역이 바로 C에 해당이 되고, B는 등합선 사이 간격이 나란하니까 여기서는 직윤풍이 불게 될 거고요. 여기서는 들어갈수록 이쪽으로 기압이 낮아지니까 저기압성 경도풍이 불게 될 거예요. 자, 따라서 풍속은 순서대로 고기압성 경도풍, 직윤풍, 저기압성 경도풍 이런 순서대로 가야 되니까 C, B, A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17번 그림은 편서풍의 파동을 나타낸 것이다. 편서풍의 파동의 발생 원인과 역할을 서술을 하시오 라고 했는데, 일단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죠. 편서풍이 이렇게 지상에서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고위도와 저위도의 온도 차이로 인해서 발생을 하고, 온도 차이 플러스 전향력 때문에 바로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역할은 결국에는 이 고위도와 저위도의 즉 열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를 해주는 거죠. 즉 저위도 지방의 파동이 아래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오면서 이 저위도에 갖고 있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열수지의 불균형으로 발생을 하고, 그 불균형을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행성순환에 해당이 되는 바로 이 편서풍 파동이 바로 저런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중단원 고난도 문제 봅시다. 자, 1번 그림은 이슬점이 같은 공기덩어리라고 주어졌네요. 이슬점이 둘이 같은 공기덩어리 A하고 B가 지표면으로부터 H2 높이까지 상승하는 동안에 기온과 이슬점의 차이의 변화를 나타냈대요. 자, 그러면 이슬점이 둘이 똑같다라고 했고, 그러면은 기온하고 이슬점의 차이가 0이 돼 버리면은 결국에는 기온이랑 이슬점이 서로 같아졌다. 그럼 이 온도가 바로 뭐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상승, 응결, 고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대략 8번 같은 경우가 1000m에 해당이 될 거고, 그쵸? 네, 즉 8번이 아니라 A의 H1이 대략 한 1000m 정도에 해당이 될 거고, H2 같은 경우에는 125에다가 16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750에 125니까 얘는 2000m네요. 그러면 자, 그러면 상승 응결 고도는 A가 B보다 높지가 않죠. 그럼 높이 H1에서 H2 구간에서 이슬점 감률은 A 같은 경우에는 이미 포화가 됐기 때문에 수분 감률하고 똑같으니까 A는 이슬점 감률이 0.5도씨 per 100m에 해당이 될 거고, B 같은 경우에는 아직 도달 안 했으니까 0.2도씨 per 100m에 해당이 될 거라 A가 B보다 커요. 그러면 높이가 H2인 지점에서 이슬점은 A가 B보다 더 낮다. 지금 이 상태에서 기온이랑 이슬점이 낮아졌는데 높이가 당연히 높으니까 얘가 기온이 더 낮을 거 아니냐, 결국에는. 그치? 그러면 둘의 이슬점의 차이가, 둘이 이슬점이 똑같다라고 했잖아요. 같은 온도에서 하강을 했었으면은 지금 둘의 차이가 1000m하고 2000m 차이가 난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슬점이 여기까지 올라가면서 이 TB의 이슬점은 총 얼마 낮아지냐면은 이슬점 감률이 건조 공기에서 0.2인데 2000m면은 20배니까 여기서는 4도씨만큼이 낮아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1000m까지는 얘는 2도가 낮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올라갈 때 수분 단열 감률로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0.5도씩이 낮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100m당 0.5도시니까 여기서 총 0.5도가 1000m당 0.5도니까 5도가 더 낮아져야 되니까 이 공기가 여기로 올라가게 되면 있을 점이 총 여기서 마이너스 5도가 더 낮아져야 되는 거니까 총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7도씨가 낮아지게 되는 상황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원래 스타트가 같았잖아요. 이슬점이 같았는데 얘는 여기서 이슬점이 마이너스 영하 4도, 아니 4도가 낮아졌고 얘는 2도, 5도 낮아져서 7도가 낮아졌으니까 A 공기의 이슬점이 B보다 더 낮게 나타나야지 맞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4번 니은하고 디귿이 맞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그림은 지상에 위치한 H1 구간의 기층이 단열 상승을 해서 H2 구간으로 위치를 했었을 때 기층의 기온 변화를 나타냈대요. A에 위치한 공기는 A-로 갔고 B에 위치한 공기는 B-로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얘가 어차피 밑에 있는 공기는 불포화 상태 공기이기 때문에 즉 어떤 공기 이 기점에서 이렇게 보면 돼요. 즉 건조 단열선이랑 건조 단열선과 수변 단열선이 교차를 하는 지점이 바로 뭐에 해당이 되는 거냐면은 여기가 상승 음결 고도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은 A는 이 상태에서 일단은 건조 단열로 이게 쭉 상승을 하는 요 지점이 하나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는 A 같은 경우에는 수분 단열선이 요거니까 요거랑 나란하게 A를 지나게, 그러니까 각 점을 지나게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그럼 쭉 내리다 보면은 여기서 교차하죠. 그렇죠? 따라서 이 1.5km 높이가 바로 A의 상승 은결 고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B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얘를 지표로 내려야 돼, 실제로는. 자, 그럼 건조 단열선은 요거하고 요 선하고 지금 나란하게 그어주면 되는 거니까 쭉쭉 이게 건조 단열선이고, 자, 그 다음에 B의 수분 단열선은 지금 B가 지나고 있죠. 그럼 쭉 내리면 이게 만나는 지점이 여기에요. 그렇죠? 따라서 여기 0.5km 지점 여기가 바로 B의 상승 은결 고도예요. 자, 그러면 A는 여기서 지금 500m가 올라가 있는 거니까 지표면으로 내려와 있는 이 상태로 보게 돼버리면은 지금 건조 단열 감률은 1도씩 퍼 A, B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오면 이제 건조 단열선으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거니까 5도가 올라가야 되겠죠. 500m를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지금 대략 기온이,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여기가 지금 현재 얘가 상승 은결 고도가 500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딱 요 중간 사이에 지금 해당하는 요 값이 나타나게 되니까 여기가 22.5도, 지표에서 기온이 22.5도고,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에는 지표에서 20도예요. 그러면 A 공기하고 B 공기하고 지표에서 기온하고 이슬점을 비교를 해보면 A 같은 경우에는 현재 20도고 B는 저 중간 사이 값이니까 22.5도 C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슬점은 상승 은결 고도를 보면 B는 500m란 말이에요. 그럼 B는 500m가 되려면 125 T-TD가 500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러면 여기가 4도씨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둘의 차이가 4도가 낮아야 돼요. 그럼 얘는 18.5도씨가 바로 이슬점에 해당이 되는 거고, A 같은 경우에는 상승 은결 고도가 1.5km, 1500이란 말이에요. 그럼 1500이면 1500은 125 T-TD가 1500이 나와야 되는데 나눠주면은 12만큼의 차이가 나게 되는 거니까 이슬점이 12도가 더 낮아야 돼요. 그럼 얘가 8도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러면 둘의 이슬점의 차이가 한 10.5도쯤의 차이가 나게 되는 거니까 8도보다 크고,
A와 B의 상승 응결고도의 차이는 얘는 1.5km에서 크로스 됐고 얘는 0.5km에서 크로스가 됐으니까 1km 맞고요. 다음에 여기서 H2에서 보면은 이게 기층이라고 줬다란 말이에요. 기층. 얘는 상층부보다 하층부보다 상층부가 더 기온이 낮아. 그치? 근데 얘는 하층부보다 상층부가 기온이 더 어떻게 돼요? 높죠. 그러니까 A가 아래 있고 B가 위에 있으니까 여기가 기온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온의 역전층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이 문제는 좀 어렵네. 자, 그림은 남반구 중위도의 남반구. 자, 남반구 중위도의 상층 대기의 등압선 분포랑 직윤풍이 부는 지점을 나타냈는데 남반구는 기압 경도력의 왼쪽 직각 방향으로 바람이 불게 되는 건데 지금 보면은 여기가 기압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압 경도력은 위에서 아래로 작용을 하게 될 거고 왼쪽 직각 방향이면은 니은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될 테니까 A 지점에서 바람 방향은 니은이 맞고요. 풍속은 지금 A 지점, B 지점, B 지점 보면 일단 위도는 똑같아. 그죠? 위도는 똑같은데 풍속을 결정짓는 거는 이 오메가 사인 세타분의 1 곱하기 로우분의 1 델타 L분의 델타 P인데 일단은 둘의 이 기압 차이 같고 밀도 같고 위도도 똑같으면 결국에는 등압선 사이 간격이 좁을수록 풍향이 더 세니까 B 지점이 더 세야 되겠죠. 등압선 사이 간격이 더 좁으니까. 그러니까 틀렸고 바람이 작용하는 정향력의 크기는 A 지점하고 C 지점하고 보이게 보면 C 지점이 더 고위도죠. 위도가 크면 클수록 전향력 값은 이 V 오메가 사인 세타 값으로 전향력을 구해주게 되니까 고위도로 갈수록 전향력은 더 커지니까 C가 더 커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틀렸고 답이 맞는 거는 1번만 맞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그린 가하고 나는 서로 다른 경우에 지상의 기압 분포와 상층의 편서풍 파동을 모식적으로 나타냈대요. 자, 보면 가에서 기압골 동쪽에는 지상 저기압이 발달을 했죠. 저기압이잖아, 고기압 아니잖아. 틀렸지. 가에서 A 지점을 통과하는 공기의 이동 속도는 그렇죠. 이게 기압 마루에서 골로 갈 때는 속도가 느려지고 골에서 마루로 올라갈 때는 속도가 빨라지게 되니까 맞고요. 자, 가와 나 중에 지상 저기압 발달 과정에 있는 거는 가죠. 그러니까 기압골 동쪽에서 발달을 하는 거고 얘는 이미 발달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태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나가 아니라 뭐예요? 발달 과정에 있는 거는 가에 해당이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틀렸죠. 답은 몇 번? 2번 니은만 맞아요. 여러분들 지구 시스템 과학 끝까지 완강하느라 고생이 많았고 여기까지 기말고사를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아마 이걸 2학년 2학기에 하는 학교들도 있을 거고 3학년 1학기에 하는 학교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 내신 준비랑 과학 공부하는데 선생님 강의가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머슬쌤이 항상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파이팅!